보이차의 불편한 진실 여덟 번째로, 노차, 즉 골동차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차에 있어서 정점은 어떤 차일까요? 흔히 뭐 비싼 차, 유명한 차, 뭐 오래된 차, 기소한 차, 한 번 마시면 뭐 평생 잊기 어려운 차, 뭐 보통 사람들이 뭐 범접하기 어려운 차, 뭐 현재 인구에 현저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노차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차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흘러서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노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보이 노차는 현재 차 시장의 어떤 정점이 있는 차이고, 또 수많은 보이차 애호가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마셔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사실 96년도부터 차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편도 노차를 판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7, 80년대에 뭐 생산되었다는 비교적 저렴한 흑차류 뭐 차들은 일부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편에 뭐 수백만 원 혹은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보이 노차들은 감히 뭐 취급할 생각조차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뭐 그 많은 자본도 없었고, 노차 뭐 탄생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죠. 있는 뭐 홍콩과 대만 쪽에 인맥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2000년 초 2년 따라서 뭐 제가 차업을 막 시작하면서 몇 번 마셔본 것이 전부인 노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차는 역시 많이 마셔본 사람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차업을 시작한 후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실 노차를 뭐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고, 혹은 뭐 어떤 경우에 먼저 거금을 먼저 줄 테니까 진짜 정품 노차를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매번 뭐 정중히 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줄곧 뭐 아시다시피 여러 대형 차창들의 한국 총판을 해왔기에 신차 위주의 차들을 이제 취급해 왔습니다. 솔직히 뭐 저희 경험과 실력으로는 노차의 정품 가품 진위를 정확히 판별할 능력이 안 된다는 자각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에서 정품 노차를 갖고 있기로 이름난 분과의 어떤 소중한 인연으로 지금은 사실 뭐 구경하기조차도 힘든 차인 홍인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뭐 정품 침향의 어떤 놀라운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어떤 문화든 뭐 그 문화의 정점은 존재하고 정점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이렇게 꽃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누릴 수 없는 문화이기에 뭐 무조건적으로 터부시하고 뭐 도외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금전의 유무를 떠나서 정점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정점의 문화가 타인을 전혀 뭐 배려하지 않고 일부 계층의 오락거리로 뭐 전락하거나, 뭐 너는 먹어봤나? 너희는 마셔봤냐? 뭐 식의 어떤 특권 의식을 고취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뭐 차는 차,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역시 차일 뿐인데,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노차를 취급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 뭐 97년 홍콩에 중국 반환을 앞두고 한꺼번에 창고에서 갑자기 이렇게 출현한, 그 이전에도 뭐 몇몇
제품들이 있었습니다만 극소량이었고, 홍콩 반환을 정해서 갑자기 많은 양이 출원을 했는데, 그 노차들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호급, B급 차들은 예초부터 양이 많지 않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마셔본 사람도 국수수고, 그래서 이런 차를 정확히 감정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노차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기회를 틈타서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순전히 이름 뿌린 노차, 혹은 7, 80년대 준 노차들이 대량으로 다시 생산되고 유통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콩에서는 차를 익혀서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몇 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정체를 감추고 있던 차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시장에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노차들이 다 이상한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무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넘쳐나는 그 가짜 노차들,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들은 사실 먹으면 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한 유통 경로라 그럴까요? 심지어 수억 대를 호가하는 차들이 과연 마시기 위해서 판매되는 것일까? 이런 수상한 유통, 이런 것들이 또 저는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제가 차업을 해왔지만, 저는 노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 제가 노차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자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품 노차의 어떤 가치를 바르게 알리고 참다운 문화로 자리 잡게 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한국에 계십니다. 혹여 그분들께는 제가 드린 이 말이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신차 위주의 어떤 차업을 해왔고, 지금은 운남에서 직접 해차를 생산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자칫 해차를 생산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노차를 비투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제가 20여 년 차업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차가 이런저런 의문이 있는 차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의 문화로 형성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이차가 처음 운남의 소수민족들이 마시던 차에서 청나라 때 중국 황실에 공납되던 차가 되었고, 그리고 홍콩에서 노차의 가치가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명차의 반열에 올라 있죠. 어떤 문명이든 문화든 그 그늘은 있게 마련입니다. 노차의 그늘이 때론 깊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차 그 자체의 가치는 지금의 보이차 문화를 이끄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차, 골동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